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열기관과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기관과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라고 하는 거와 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온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지요. 온도, 어떤 뜻으로 사용할까요? 물리에서 온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도나 물리에서 사용하는 온도의 개념은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온도예요. 즉 상대적인 의미예요. 누구에게는 차가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뜨거울 수도 있고. 어머님들은 뜨거운 거 잘 만지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뜨거운 거 잘 못 만지죠? 그래 누구에게는 뜨겁지만 누구에게는 뜨겁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상대적인 의미예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의미로 뜨거워, 차가워, 조심해, 뜨거워, 조심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과학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의미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즉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라고 하는 건 바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대상, 다른 말로 하면요. 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물의 삼중점 가지고 정했습니다. 삼중점이란 무엇이냐?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걸 물의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온도 그거를 봤더니 0.01 도씨에서 공존하더래요. 물론 1기압입니다. 1기압에서 0.01 도씨가 되면은 물이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를 하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한 다음에 이 사이를 100등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섭씨 온도가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럼 과학에서는요. 물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이 상태를 273.16 켈빈이라고 절대온도를 정한 거예요. 이때를 절대온도 273.16 켈빈이다 라고 정한 겁니다. 그럼 0도씨는 얼마예요? 0도씨는 273.15 켈빈이 되겠죠. 100도씨는요. 373.15 켈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를 똑같이 100등분했어요. 그래서 섭씨온도 1도나 절대온도 1도나 똑같습니다. 같은 100등분이기 때문에요. 자, 아래다 다시 쓸까요? 셀시우스 온도라고 하는 섭씨 온도요. 이거나 켈빈 온도라고 하는 절대 온도요. 기호로 K로 씁니다. 이거나 똑같이 눈금 간격은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게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 나중에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 되는 순간 0 켈빈이 되는 순간에 절대 온도가 0 켈빈이 되면요. 그때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를 절대적 0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0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 0.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온도는 이렇게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두 가지가 있고 하나 더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단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해요. 바로 그게 뭐냐? 화씨 온도요. 국제 표준단위 아닙니다. 이건 파렌하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섭씨 온도는요.
물이 어느 점을 0도씨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한 다음에 이 사이를 100등분했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화씨 온도는요, 이 사이를 180등분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화씨가 더 정확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게 얘기하라고만 하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온도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섭씨와 절대온도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0등분 했을 때가 섭씨온도 100등분 했을 때가 화씨온도로는 180등분이래요. 그렇죠? 100등분 했을 때가 화씨온도로는 180등분을 한 거래요. 그러면 섭씨온도 1등분, 즉 한 눈금이 화씨온도로는 얼마일까요? X. 이 X 하면요 5분의 9 나오죠. 섭씨온도 1도가 화씨온도로는 5분의 9 화씨온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섭씨온도와 화씨온도의 관계가 이 화씨온도는요, 화씨온도는 섭씨온도에다가 5분의 9를 곱해주면 돼요. 5분의 9를 섭씨온도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얼마로 했느냐? 0도씨일 때를 화씨온도에서는 32 파렌하이트라고 정했어요. 32 화씨온도라고. 그래서 기준 32 화씨온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30도씨라고 해봅시다. 30도씨예요. 그러면 화씨온도는요, 5분의 9 곱하기 30 더하기 32예요. 그러면 이건 6 나오죠? 3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86 화씨온도가 됩니다. 섭씨온도 30도가 화씨온도로는 86 화씨온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씨온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않아요. 국제표준으로 적용된 게 아니에요. 국제표준은 섭씨와 절대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절대온도와 섭씨와 온도와의 관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 이 화씨온도가 설명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설명되어져 있는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온도입니다. 온도의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 열이란 도대체 뭘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열과 과학에서 사용하는 열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자, 열 뭐냐?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열은 물체에 가해져 가해져서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물체에 가해져서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변화시킨답니다. 모양이나 상태를 변화시킨대요.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열이래요. 물체에 가해졌답니다. 가해졌다는 얘기는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전달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열의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느 한 개와, 즉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변의 온도 차이. 앞에서 온도 했었죠?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 즉, 한 개와 한 영역과 주변, 비교 대상이죠. 그 비교 대상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개와 주변 사이에서 이 개와 그 개를 둘러싼 주변 사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열이에요.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물체에 가해진다고 했죠? 즉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에너지가. 그래서 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에너지란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느 한 닫혀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영역이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이 개의 온도를 TS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주변, 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를 TE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TS, 즉 이 개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아요. 그럼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전달되어지는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자연법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이놈이 높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전달이 되니까 이 에너지는요. 개에서 주변으로 간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왜요? 개의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개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요. 그럼 에너지 이동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개로 이동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미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날 더워지는 여름철이죠? 자, 체온하고 주변 환경하고 온도 변화를 한번 봅시다. 체온, 일반적인 체온 36.5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온도가 만약에 25도예요. 그러면 주변이 에너지가 더 낮죠. 걔가 더 높고 바로 이 상태죠. 걔가 에너지가 높고 주변이 낮은 상태. 그렇죠? 그럼 에너지는요. 체온에서부터 주변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온이 마냥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온도가 주변으로 전달되니까 체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속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섭취한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온도가 주변으로 전달이 되니까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여름이 돼갖고 한여름의 온도가 막 38도, 40도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40도씨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더 높아요. 이 상태죠. 그럼 주변에서부터 체온으로, 몸속으로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죠,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체온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체온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체온이 상승해서 38도, 39도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신체 기관이 정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일종의 열사병이죠. 됐죠? 자, 이게 바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자, 이것으로 인해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미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가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라고 그랬죠. 바로 에너지 전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됐을 때 그 전달된 에너지의 양, 열 에너지의 양,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열량이라고 합니다. 전달된 에너지의 양, 이걸 열량이라고 해요. 이 열량의 단위가 바로 뭐냐? 칼로리예요. 그런데 열량,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의 단위 뭐였습니까? 줄이죠. 그래서 칼로리와 줄이 서로 단위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칼로리도 쓰지만 또 킬로칼로리라는 말 들어봤죠? 킬로칼로리. 이거는요. 킬로가 10의 3승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칼로리에다가 10의 3승 곱한 겁니다. 1칼로리가 에너지 주울로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칼로리가 약 4.2 주울 정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열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열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어떠한 개와 주변이 온도가 똑같을 경우. 그때는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평형 상태, 즉 개와 주변의 온도가 같은 상태를 말해요. 이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앞에서 그림에서 TS와 T2가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온도가. 이때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요.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 그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이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어떤 닫혀진 폐쇄된 공간에 칸막이가 딱 쳐 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물체 위에다가 온도계를 놔요. 온도계를 접촉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더 이상 온도계의 눈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A하고 이 온도계의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 이동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온도계가 일정해지면요. 자, 일정해졌습니다. 이 온도계를 갖다가 다시 B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B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 온도계의 눈금이 변화가 없어요. 일정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B하고 온도계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칸막이를 제거해요. 칸막이를 제거하고 A와 B를 붙이면 A와 B는 평형 상태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이에요.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에요. 자, 이거를 말로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볼까요? 두 물체 A, B 각각이, 두 물체 A, B요. A, B 각각이 제3의 물체. 여기서는 뭡니까? 온도계죠. 온도계가 제3의 물체죠. 그렇죠? 제3의 물체와 평형 상태, 열적 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요. 상태에 있다면 두 물체는 서로 열평형 상태다. 두 물체 A, B는 서로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열역학 제0법칙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즉 온도계가 A하고도 평형 상태가 있고 B하고도 열평형 상태가 돼 있고 그러면은 A와 B도 열평형 상태다 라고 하는 게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자, 됐죠? 이거는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왜 그래요? 에너지가 이동해서, 즉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더 이상 이동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볼 거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두 개의 온도가 딱 맞아지는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가 바로 평형 상태란 얘기예요. 열평형 상태. 더 이상 온도 변화 안 일어나죠. 이때가 열평형 상태예요. 그럼 온도가 높은 거는 에너지 잃었고 온도가 낮은 거는 에너지 얻었고 그렇죠? 온도가 높은 건 에너지 얻고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잃고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 얻고 해서 두 개가 더 이상 에너지 이동이 없는 상태, 그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법칙이 열역학 제0법칙이고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체, 즉 열역학이라고 하는 의미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